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중 남편의 책에서 발견한 40년 전 첫사랑의 편지 한 장이. 이건 버려야겠네. 책을 열었는데 그때였어요. 책 사이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노란 봉투였어요. 오래된 편지 같았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앞면을 봤죠.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어 여기에 숨긴다. 성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성민? 그 이름. 40년 만에 보는 그 이름.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던 그 아이. 조용하고 차분했던 그 소년. 항상 책을 읽고 있던 그 친구. 손이 계속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남편이 이 편지를 알고 있었을까? 혼란스러웠어요. 왜 남편 책에 성민의 편지가 있는 거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어요. 정화야, 졸업식 날 너에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부산으로 전근을 가시게 됐어. 우리 가족 전부 내려가야 한대. 너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 너를 좋아했어. 아주 많이 좋아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어. 내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숨이 멎었어. 하지만 나는 너무 소심했어. 끝내 말하지 못했어. 행복하길 바라. 누구보다 행복하길. 성민 눈물이 났어요.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부 40년 전 그 봄날의 기억 고등학교 1학년. 18살 봄이었어요. 최성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이상했어요.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최성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죠. 그날 이후로 자꾸 눈이 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를 쳐다봤어요. 성민이는 항상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연필이 놓여 있었어요. 새 연필이었어요. 누가 놓은 거지? 다음 날도 연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친구한테 물었어요. 혹시 누가 내 책상에 연필 놓는 거 봤어? 응, 모르는데. 아, 최성민이가 아침마다 내 책상 앞에 있더라.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 성민이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걱정됐어요. 어떻게 집에 가지?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정화야. 돌아보니 성민이었어요.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같이 가자. 응. 우산 아래 함께 걸었어요. 어깨가 젖지 않게 성민이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성민이 어깨는 다 젖었어요. 그날 제 심장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학교 앞 분식집에도 자주 갔어요. 둘이서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공부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 정화야, 너 꿈이 뭐야? 선생님이 되고 싶어. 좋겠다. 너 선생님 잘 어울릴 것 같아. 성민이, 너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작가? 멋있다.
너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쓸 거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끝내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성민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물었어요. 성민이 어디 갔어? 몰라. 오늘 안 왔더라. 이상했어요. 졸업식인데 왜 안 온 거지?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전화도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성민이는 사라졌어요. 그렇게 완전히요. 저는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남편 만나고. 하지만 가끔씩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이면요. 떡볶이 먹을 때면요. 성민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그의 편지를 읽게 됐어요. 3부 갑자기 걸려온 낯선 번호 편지를 읽고 난 후 며칠 동안 멍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 나를 좋아했구나.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40년이나 지났는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책 정리를 마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한정화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였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최성민입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정화야. 나야. 성민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정화야? 거기 있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연락하게 됐어. 어떻게 내 번호를. 설명하기 길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정화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했어요. 응. 고마워. 내일 여의도 공원에서 만날까? 좋아. 오후 2시에 한강 쪽 벤치에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에 성민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사부 40년 만에 재회.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했어요. 뭘 입지? 젊었을 때처럼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62살이에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었어요.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은가? 한숨이 나왔어요. 성민이는 나를 알아볼까? 오후 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여의도 공원까지 30분 정도 걸렸어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한강 쪽 벤치를 찾았어요.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았어요. 성민이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민아? 남자가 돌아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졌어요.
주름도 있었어요. 안경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18살 때 그 눈빛. 성민이도 저를 보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정화야. 응. 정말. 오랜만이야. 응. 성민이가 일어났어요.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정화야. 정말 그대로네. 아니야. 나 많이 변했지. 아니야. 눈빛은 그대로야. 눈물이 났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성민아. 그 편지. 봤구나. 응. 남편 책에서 발견했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게 거기 있는 줄. 어떻게 된 거야? 성민이가 설명했어요. 오부 숨겨진 진실. 졸업식 날 너한테 주려고 편지를 썼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내 책 속에 몰래 넣으려고 했지. 그랬구나. 근데 그날 너희 반 애들이 책을 막 섞어 놓더라고. 장난치면서. 아, 내가 넣은 책이 내 책인지 확신이 안 섰어. 그래서 그냥 뒀어. 그게 남편 책이었구나. 응. 박준호 맞지? 우리 반 부반장이었잖아. 맞아. 그 친구가 가져간 것 같아. 한숨이 나왔어요. 운명의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부산 내려갔다며? 응. 아버지 전근 때문에 가족 전부 내려갔어. 연락은? 전화번호를 몰랐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 그러게. 편지 쓰려고 했는데 주소도 모르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 나는 부산에서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은? 했어.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아, 자식은 없어. 그게 이혼 이유이기도 했고. 성민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화야, 너는? 나도 결혼했어. 3년 전에 남편이 세상 떠났고. 미안해. 아니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아, 그런데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성민이가 웃었어요. 작년에 모교에서 총동창회가 있었어. 응. 나도 갔거든. 그런데 거기서 기부자 명단을 봤어. 내 이름이 있더라. 한정화. 아, 그날부터 미친 듯이 찾았어. 어떻게? 동창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친구 중에 내 친구랑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번호 받았지. 그랬구나. 정화야. 40년 만이야. 40년. 성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너를 못 잊었어. 정말? 응. 가끔씩 생각났어. 비 오는 날이면. 나도야. 떡볶이 먹을 때마다. 둘이 웃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웃었어요.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화야,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응, 좋아. 고마워. 헤어지기 전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뭔데? 성민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 오늘은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 싫어. 걱정하지 마. 나쁜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6부 또 다른 진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어요. 성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성민아, 무슨 일 있어? 앉아. 벤치에 앉았어요. 성민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화야, 나 수술 받아야 해. 수술? 무슨? 심장 쪽이 안 좋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어. 근데 최근에 악화됐어.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대. 언제? 다음 달. 손이 떨렸어요. 성공률은 70% 정도래. 정화야, 그래서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혹시라도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후회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무슨 소리야? 성공할 거야. 응, 그래야지. 꼭 성공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성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화야,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성공해야지. 응.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성민이 생각만 했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7부 사라진 성민.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한 달 후 금요일이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어요. 정화야, 수술 끝나면 제주도 가자. 좋아. 바다 보면서 걷고 싶어. 나도. 그리고 부산도 가자. 내가 살았던 집 보여줄게. 응. 행복했어요. 62살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수술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성민이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무슨 일 있나? 이틀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최성민 환자 입원했나요? 잠시만요. 네,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요? 네. 상태가 악화되셔서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어요. 성민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친구예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가족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혼자 사세요. 그럼. 의사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호자 역할 할게요. 하지만, 제발요. 저밖에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잠깐 면회가 허락됐어요. 성민이 옆에 갔어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정화야. 응. 나야. 미안해. 연락 못해서. 괜찮아. 말하지 마. 정화야. 나. 수술하고 와야 돼. 응. 알아. 무서워. 괜찮아. 잘 될 거야. 성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화야, 사랑해. 심장이 멎었어요. 나도 사랑해. 성민아, 처음으로 말했어요. 42년 만에요. 수술 끝나고 제주도 가자. 응, 꼭. 약속해. 약속할게. 간호사가 왔어요. 환자분 들어가셔야 해요. 네. 성민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 중 불이 켜졌어요. 8부 긴 기다림.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만 쳐다봤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4시간째였어요.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후들후들 떨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 들어갔어요. 성민이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성민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계속 옆에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성민이 눈을 떴어요. 정화야? 응, 나야. 수술 끝났어? 응, 성공했어. 성민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정화야.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눈물이 또 났어요. 구부 회복과 약속.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민이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매일 병문안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옆에 있었어요. 정화야, 너 집에 가서 쉬어야지. 싫어. 여기 있을 거야. 피곤하겠어. 안 피곤해. 성민이가 웃었어요. 2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3주일 후 퇴원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제주도 갈 준비 됐어? 응. 약속했잖아. 수술 끝나면 가기로. 하지만 아직 회복 중이잖아. 의사가 괜찮대. 무리만 안 하면. 정말? 응. 다음 주에 가자. 좋아. 다음 주 제주도에 갔어요. 3박 4일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정화야, 예쁘다. 바다? 아니, 너.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야. 18살 때보다 더 예뻐. 거짓말. 진심이야. 밤에는 숙소에서 얘기했어요. 밤새도록요. 정화야, 나랑 결혼할래? 뭐? 결혼하자. 우리.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난 너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럼. 응. 성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10부 60살의 신부. 석 달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친구 몇 명하고 딸이 왔어요. 성민이 친구들도 왔고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62살에요. 엄마 정말 예뻐요.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엄마. 응. 식장 문이 열렸어요. 성민이가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성민이가 웃었어요. 입장 음악이 흘렀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성민이 앞에 섰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18살에 만나 62살에 결혼합니다. 늦은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성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42년 만에 키스였어요. 11부 함께하는 매일.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산책해요. 한강공원으로요. 정화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성민이 좋아하는 거. 그럼 된장찌개. 좋아. 같이 장을 보러 가요. 손을 잡고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쳐다봐요. 나이든 부부가 손잡고 다니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행복하니까요. 저녁엔 함께 드라마 봐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정화야, 저 남자 배우 멋있다. 질투나? 응, 질투나. 웃었어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얘기해요. 성민아. 응? 만약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우린 18살의 사귀었겠지. 그랬겠네.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왜? 18살 때는 몰랐을 거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40년을 기다려서 더 소중한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나도. 지금이 더 좋아. 성민이가 저를 안았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 저는 63살이에요. 성민이는 63살이고요. 우리는 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하지만 금방 생각을 지워요. 지금이 완벽하니까요. 4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성민이가 말했어요. 정화야, 조금만 더 늙어줄래? 응. 100살까지 함께 하자. 약속. 약속.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에요. 60살의 신혼부부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비록 40년이 걸렸어도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 1, 1, 1, 1